자, 이번에는 유가 가보겠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달러 약세가 보이고 유가가 좀 반등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물론 이것이 연속성을 본장에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럴당 지금 20달러, 이제 10달러 얘기도 왕왕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유가 얘기 한번 알아볼까요? 돈 말씀 받기 위해서 SC제일은행 자산관리본부의 홍동희 차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가가 불안합니다. 그 뒷배경에는 러시아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치킨 게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사실 기름이라는 게 이 치킨 튀길 때나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요리를 괴롭힐 줄 몰랐는데 네. 어떨까요? 유가가 끝없이 바닥을 모르고 지금 추락하는 추세에 있는데 공급의 이슈입니까? 아니면 수요의 이슈입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20달러 초반에 거래되면서 2002년 2월 이후에 1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에는 장중에 20달러 선도 무너졌었고 10달러 선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간 거의 50% 이상 급락하는 그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유가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부분에는 수요와 공급 모두 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이동 제한이 걸렸고요. 그리고 또 생산도 차질을 겪으면서 원유 수요는 굉장히 크게 악화가 됐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원유 수요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또 이처럼 수요 급감의 영향도 크지만 사실상 공급층 여파가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3월 6일에는 오펙과 그 러시아 간의 감산 합의가 결렬된 이후에 주요 산유국들이 잇따라 증산 계획을 발표를 한 점이 유가 하락폭을 키우는 트리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러시아가 증산을 또 발표한 3월 9일에는 하루 만에 30% 이상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주요 산유국들이 증산에 나서면서 치킨 게임이 또다시 재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 하락의 핵심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치킨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닭싸움에서 닭은 이제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운다. 투게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형태 때문에 비유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 간의 알력 다툼 과연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보면은 서로가 망하자의 분위기는 분명히 아닐 텐데 어려울 텐데. 예, 이렇게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은 사실 주요국들이 이제 각자 안정화시키자라는 취지를 밝히면서 적정선에서 이제 같이 동맹을 맺거나 하면 사실 빨리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상 가격을 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상 그게 어려운 이유가 사우디와 러시아 같은 국가는 국가 주도화의 원유 사업을 이끌어가는 반면에 미국 같은 국가는 그 셰일 업체들,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원유 사업을 다 주도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수익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사우디, 러시아가 이 오펙 플러스라는 연합을 통해서 감산을 지속했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지만 이 기간 동안 또 미국 셰일 오일이 계속해서 이 생산량을 늘려가면서 점유율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펙 입장에서는 열심히 감산을 지속했지만 사실 미국이 증산에 의해서 이게 다 상쇄가 됐고요. 결국 점유율만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이 오펙의 감산안을 거부하면서 이번 사태에 사실상의 발단이 되었는데요. 지난 2014년, 16년에도 산유국 간의 이런 치킨 게임 당시에 러시아가 당시에는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유가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오펙과 감산 합의에 나서면서 유가 안정화에 나선 바가 있지만 이후 몇 년간 계속 재정 여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재정 수입원을 다각화하면서 원유 의존도를 낮춰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감산을 용인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산유국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증산에 나서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키플레이어인 러시아, 사우디, 미국이 결국 패권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치킨 게임에서는 가장 이제 해결이 쉬운 방향으로 가려면 한쪽만 증산을 하고 다른 국가들이 다시 감산 합의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누구도 지금 먼저 양보하려는 그런 기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러시아도 넉넉한 외환 보유고 한 5천억 달러 가까운 돈 있다. 유가 떨어져도 우린 견딜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오일머니 넉넉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방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양쪽이 지금 미국을 상대로 미국 셰일 업체들을 상대로 어깃장을 놓는 거 아니겠어요? 쉽지 않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기 살기란 말이죠. 근데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유가가 떨어지면 미국의 이제 셰일 기업들의 이 도산, 연쇄 도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금융기관들 또 더 나아가서 윗단까지 이게 걱정이니까 어렵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도 좀 소통을 하려고 한다. 예. 얘기는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미국의 이제 셰일 기업들을 이제 잡으려고 한번 시도를 했었던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실패했죠. 예, 사우디 쪽에서 2014년에 이제 미국이 셰일 혁명에서 이제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좀 핵심적인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원유 시장 안에서. 네. 그래서 지금 뭐 원유 시추 기술. 그래서 기존의 원유 시추라고 하면 이제 수직으로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뽑아내는 대장에서. 방법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현재 셰일 혁명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이 셰일층에 들어가서 다양한 그 고압으로 분사를 해서 물과 기름을 분리해내는 그런 맞아요. 기술을 개발해낸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이후로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의도적인 증산을 통해서 치킨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 사우디 생산 단가가 20불대 초반에 위치했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셰일 오일의 손익분기점이 한 $50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계속 증산 게임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업체들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그런 접근을 했었고요. 실제 유가는 2014년에 100불 수준이 넘었었는데 2016년 초반에는 20불 중반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장기화 되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재정이 계속 악화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된 거고요. 결국 이 셰일 오일 업체들은 반면에 계속해서 기술력을 개발하면서 생산성을 향상해내고 이 기간을 굉장히 잘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한계 기업들도 퇴출이 되면서 오히려 더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효과까지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2016년 11월에 사우디 주도하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오펙이 결국 감산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고요. 이게 치킨 게임이 사실 일단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우디가 결국에 저유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패배를 미국 측에다 선언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기사 내용들 외신들을 쭉 살펴보면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뒤에 이제 정치적인 배경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 왕세자의 정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뭐 기자의 암살 얘기도 있었고 막 그런 그렇죠. 것이 예. 있죠. 네네. 그거를 이제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빈살만 그 왕세자하고 또 절친이잖아요. 네. 근데도 미국이 지금 뭔가를 안 해준 거에 대한 그 삐짐? 삐졌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엄청 그 뿔이 났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고 사우디는 어디까지 가보자 할까요?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미국과 사우디는 사실상 우방인데 최근에는 좀 정치적으로 또 여러모로 복잡하게 얽힌 부분도 있고요. 사우디가 미국의 군수장비 얼마나 많이 사줘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제 뭐 돈독한 관계를 했다가 또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사우디는 러시아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러시아와의 감산 합의에서 실패하면서 바로 증산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네. 기존에 사우디가 오펙의 감산을 이제 주도해 왔는데 그동안 좀 가격 결정력뿐만이 아니라 좀 점유율 훼손까지 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점유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기존에 이 유가 안정을 계속 추구해 왔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아람코 상장이었습니다. 이 아람코 지난해 11월에 상장이 됐는데 네. 그 전에 너무 유가가 낮으면은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또 유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이제 상장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또 추가적으로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러시아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한 의도인지 아니면 정말 치킨 게임에 나서서 점유율 경쟁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도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의 재정균형 유가가 85불입니다. 그래서 네.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자국 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반정부 시위라든지 좀 그렇죠. 불안한 양상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제 감산 합의 내지는 감산 공조 이런 것이 또다시 개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그것이 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은 좀 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공공의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아마 러시아도 그렇고 그 확진자가 분명히 넓어지는 추세일 텐데 감산. 뭐 지금 사실 코로나19 이슈만 생각하면 뭐 그렇게 감사한 합의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연출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세 나라, 그러니까 사우디, 미국, 러시아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역학관계를 맺고 전개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불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국가가 다 부담인 상황이거든요. 모두가 루즈루즈 게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결국 이런 상황이고 결국 유의미하게 유가 반등으로 이어지려면 세 국가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확인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언제 이 사태가 해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좀 쉽게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미국 측에서 계속 사우디의 특사를 좀 파견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좀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6월에는 한유국들이 또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사태 발단이 러시아와 사우디와의 관계도 또 어떤 식으로 좀 대화가 전개될지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월이면 아직도 2달이 남았는데 다 죽고 나면은 누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아니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물밑에서 뭔가 얘기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포착되는 건 없고. 통상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보면은 저유가가 나쁜 건 아닌데 수입을 전량해 와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산시장이나 아니면 글로벌 이제 실물 경기를 보면 디플레이션 쪽으로 지금 포커싱이 되잖아요. 중국이. 네. 어느 쪽이 그쪽이 또 지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가가 낮아졌다 그러면 사실 저희 개인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기름값이 하락하니까 좀 우리가 다른 쪽에 또 소비를 할 수 있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가도 낮아지고. 그렇죠. 근데 사실상 글로벌 경제 차원으로 보면은 굉장히 원유가 사실 원자재의 가장 핵심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향방에 따라서 향후의 인플레이션 방향성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관심이 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사실상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하락하는 그 디플레이션이 펼쳐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또 통화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채권금리까지 금융시장 전반에 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같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얘기가 조금 길어졌었는데 정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그 유가 에너지 업계의 파장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옹 차장님은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그게 좀 중요합니다. 예, 지금 사실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셰일 업체들이 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점 꼽자라고 하면 연준에서 무제한 QE 그리고 또 회사채 매입으로 굉장히 좀 크레딧 시장이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의 유가 향방 그리고 또 크레딧 시장이 어떻게 안정을 되찾을지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론이 그렇게 되는군요. 지켜보자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불안한 유가, 이 치킨 게임의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를 주제를 가지고 좀 다뤄봤고요. SC제일은행 자산관리본부의 홍동희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